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처져 있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그런 건가? 뭐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문자가 왔을 때 다시 회식을 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신청을 해서 오셨다는 얘기는 그래도 관심이 있으셨다는 건데,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했던 시점은 99년도여서 그때가 10회 때였었거든요.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시장에서 다른 산업은 변화가 엄청 많은데 이 부동산 시장 산업은 변화가 많지 않았어가지고 인지는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부동산 시장 관련돼서 중개업 시장도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현재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 제가 99년부터 지금 현재 들어와서 26년 차가 됐는데, 그 시간 동안 제일 힘들었던 시점이 언제냐, IMF 때도 아니고 제2 IMF 때도 아니고 저는 작년하고 올해입니다. 웬만하면 IMF 때도 6개월 만에 반등해서 올라오고,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있을 때도 하락시장에 있다가 거의 한 8개월 만에 다시 반등치고 올라가는데, 지금은 거의 2년째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시장인데, 이게 올해 말까지도 올라갈 거냐, 뭐 올라간다는 말은 없지만 미국에서 금리를 뭐 올리겠다고 그랬다가 다시 또 못 올리겠다고 막 이러는데, 그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년을 대비한다고 했을 때 내년도 경제 사정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경제가 안 좋으면 뭐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안 좋겠죠. 제 친한 친구가 또 고깃집을 했거든요. 4개를 했는데 돈 많이 벌었어요. 4개에서 돈 많이 벌었는데 2개를 물려 닫겠다고 그러더라고. 이유가 자기가 다른 데 힘들지 않았는데 지금처럼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이 월세는 더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지역 2개나 살려놓고 하는 것도 고민 중이랍니다. 지금도 하나를 더 접어야 되나 이 상황인데, 벌 때는 엄청 많이 벌다가 나갈 때는 또 손님 없으면 또 무너지는 건 한방이잖아요. 네, 그런 시점이 있는데,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일단 이게 내리냐 안 내리냐에 따라 변화도 있겠지만, 내년 시장도 저는 그렇게 밝게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위기가 기회라고, 이제 위기가 왔을 때 또 찬스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별로 내가 지금 하는 분야가, 지금 역세권 주변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주로 혹시 상가가 주 대상이다라는 분 있으세요? 팔이 아프시면 안 들어도 되는데, 최근에 상가가 되게 힘들었어요. 거래가 많이 안 됐잖아요. 아마 10년 중에서 아마 제일 힘든 애가 아마 올해랑 작년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아파트 하신 분들도 물어보잖아요. 아파트도 다 힘들었어. 상가도 힘들었어. 그나마 토지는 막 이렇게 거래가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는 약간 뭐 그냥 참을만 했어요 이러는데,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상가 쪽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경기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올해 말까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2024년하고 25년에 한 번에 찬스가 올 때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올라가는 게 경매거든요. 그래서 경매 관련돼서 최근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 많고 물건도 많이 쏟아지니까, 주요 도시 가격 변화를 보면 그나마 서울은 괜찮았어요. 서울하고 경기권에, 여기는 가격이 막 떨어지진 않았고 그 올라간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답보 상태였는데, 그 중에 학군이 좋은 지역이거나 그래도 교통이 더 좋아지는 곳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도 서울을 중심으로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지방이 문제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 호재가 없는 지역은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경기 침체까지 오니까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울산 하면 떠오르는 게 무슨 업이죠? 울산. 대답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냥 입만 뻥끗해줘. 내가 다 답변해 줄게요. 조선업. 거지에 그런 거죠. 조선업이야. 근데 거기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한 이유가 인구가 빠졌어요. 인구가 왜 빠졌냐면 조선업이 불황이어가지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니까 수요가 줄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 감소하고 경제 침체가 같이 있는 곳을 거의 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도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 부산도 되게 힘든 상태입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이 서울인데, 제가 지금 이 부동산 시장 2바퀴를 돌았거든요. 20년을 해서 2바퀴를 돌면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그러면 일단 IT가 좀 많이 접목이 됐다. 근데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중개업을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중개사무소 들어가봤자 도 똑같고 사람들도 다 똑같은데, 좀 달라졌냐면
다 자리에 컴퓨터가 있어요. 소장님 앞에만 컴퓨터가 한 대 있고 실장님들은 컴퓨터가 없었어요. 노트북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다 컴퓨터가 하나 있는 상태고 테이블에 그 재떨이가 없어진 거랑 변화된 게 그렇게 찾아보면 몇 개 안 되거든요. 다른 부동산 시장은 엄청 많이 변했는데 제가 지금 처음 2002년도부터 중개업을 시작했을 때 여기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저는 중개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인맥도 없고 그 강의하던 사람이 나와서 중개업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는 해요. 뒤에서 들리는 말은 자기 밥그릇 뺏어 먹긴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쉽게 호의적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내가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 젊은 나이기 때문에 매물 확보를 위해서 그냥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분녀회 회장님하고도 친해지고 중간에 부동산 관련돼서 문제 있으면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해보니까 이 네트워크도 되게 중요한데 실력이 그렇게 누가 높고 낮고가 구분이 안 돼요. 중개업을 하는 거는 어떤 분은 실력이 없는데 말을 잘해가지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실력이 되게 좋아. 부동산에 관련된 법적 공부도 많이 했고 했는데 말을 또 이렇게 잘 못해서 이게 조화를 잘 못 이루지만 나름대로 다 영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이 말을 제대로 못하냐?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자신감이 없는 거야. 누구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청중이 지금 현재 70명이 되는데 70명 앞에서 한번 30분이라도 얘기해봐라 했는데 안 막히고 막 하는 사람이 있고 주저주저하고 팔 떨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왜 떠냐면 해본 적이 없고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의 성공률 그걸 봤는데 그 성향을 봤는데 I가 성공률이 되게 높아요. E보다. 그래서 외형적이라고 해서 영업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결론은 어차피 아까 매물이라고 했죠. 우리 동찬 본부장이 얘기할 때 매물이 많으면 매물이 많아야 그럼 매물이 많으면 직원이 많아야 되고 직원이 많고 매물이 많고 계약이 많아지면 매출도 많아지겠지. 이게 혼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직원을 두세 명 두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 직원이 5명 있을 때랑 10명 있을 때랑 무조건 10명이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때랑 2명 있을 때랑 2명 있을 때가 좋아요. 근데 매일 바뀌잖아. 뽑아놓으면 가켜놓으면 나가서 창업한다고 나가고 뭐 이러면서 이게 오래 꾸준히 못 있으니까 그거를 관리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인원이 많으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교육하면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실력을 늘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면 꾸준함인데 혹시 여기서 10년 넘게 중개업을 하신 선배님들 계세요? 10년 이상 했다. 10년 이상 하셨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일단 진짜 존경합니다.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강의한 지 25년 차인데 제가 제 입으로 한 번도 1등, 1타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남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맨 처음에 나는 내가 1등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고 강의를 하면서 저 선생님보다는 좋은 얘기를 들어야겠다.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선생님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를 찾아주는 분들이 많았고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몸값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1년차 때 연봉이랑 2년차 때 연봉이랑 그래프를 제가 살짝 한번 그려봤거든요. 책 쓰면서. 근데 3년차 때 그래프가 확 올라갔어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내가 벌었던 연봉을 보니까 1년차, 2년차 때는 이렇게 하다가 3년차 때부터 갑자기 부른 데가 많아지지 않으니까 연봉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3년차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익숙해졌고 자신감도 생겼고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중간에 저랑 같이 강의하던 분들 중에서 1년 하다가 없어지신 분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꾸준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 세 가지를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변화에 따라 내가 빨리빨리 움직이려면 계속 꾸준하게 공부도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네트워크 통해서 정보도 얻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람들이 좀 부지런해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 사진인데 호돌이 슈퍼 아시죠? 그때 당시에 슈퍼가 1990년대 초반까지는 되게 많다가 90년대 후반부터 미니스탑 들어오고 그때 패밀리마트 들어오고 패밀리마트 CEO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 들어오고 GS25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게 이 시장에서 이상으로 변화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 걸렸냐 그러면 12년 정도 걸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나가다가 슈퍼를 볼 수 없는 이유는 12년 사이에 모든 게 이걸로 전환이 됐다는 거야. 12년에 왜 전환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클리닝이다, 무슨 세탁소다 해가지고 동네에 무조건 2개 이상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없어지고 자동 무인화, 크린토피아, 운동화 전문 빨래방 이런 걸로 변화되고, 이 변화는 더 빨랐어요. 10년이 안 걸렸답니다. 그리고 문방구, 미나 문방구, 또리 문방구 여러 가지 있죠. 이게 2012년도 이후부터 하락해서 지금 현재 살아남은 거 모닝글로리랑 뭐 있죠? 알파문구랑 그 다음에 다이소 다 바뀌었는데, 이 시장 변화는 더 빨랐죠. 이게 뭐가 들어오면서 더 많이 바뀌었냐면 IT가 발전되면서 오히려 더 같이 많이 발전해서 변화가 됐는데, 은행도 마찬가지고 농협인이 국민은행인이 하는 이 1층에 있던 은행들은 거의 2층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어떤 은행 업무를 보려고 찾아가는 경우는 대출 아니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송금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데서 하는데, 혹시 자기 핸드폰 열었을 때 카카오뱅크나 K뱅크나 토스뱅크 3개 중에 한 개도 없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나 이 3개 중에 한 개도 없다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1등이 어딘지 아세요? 그래서 카카오하고 K뱅크하고 토스뱅크 중에 우리나라 금융 앱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토스입니다. 금융 앱으로서 1등인데, 그보다 더 많은 게 삼성 핸드폰을 쓰다 보니까 1등은 무조건 어쩔 수 없이 거예요. 근데 이게 변화된 게, 제가 처음으로 삼성 애플 쓴 게 2008년도였거든요. 아이폰이라고 돌아왔어요. 그때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따라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2010년도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우리나라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쓴 시점이 2014년도래요. 지금 2024년이니까 10년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된 거야. 중개사무소는 어느 지역을 가든 시골을 가든 서울을 가든 변화된 게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중개사무소만 43개가 올려있는데,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 이 사진이나 지금 가도 이 사진이에요. 변화된 게 없다는 얘기고, 안에 있는 내부나 외부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고, 문 열고 들어가면은 일단 분위기 똑같고, 이거 제가 예전에 2002년도에서 3년도 갈 때 매물장이라고 제가 썼던 건데, 지금도 매물장 똑같습니다. 그리고 매물관 이것도 붙이고 다니는 것도 변함없잖아요. 최근에 많이 바뀐 거는 이런 게 많이 생겼어요. 프로테크라고 해서 부동산과 테크놀로지가 결합돼서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빅데이터를 갖고 사람들이 좀 쓰기 편하게 플랫폼화시킨 사이트들이 나타났는데, 제가 중개업 처음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시세 파악하는 거였어요. 특히 저는 아파트 단지는 실장님한테 맡기고 상가하고 토지 쪽으로 주로 하다 보니까 시세 파악하려면 중개사무소에 몇 군데를 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개사무소 한 3-4군데를 들려서 최근에 거래됐던 땅 가격 얼마인지 보고, 그거 가지고 한 3-4군데 나오면 그거 다 더한 다음에 평당 가격으로 바꿔서 더한 다음에 가중평균 때린 다음에 이 동네는 평균 가격이 평당 200 정도 하는구나,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하려면 한 2-3일이 걸렸어요. 중개사무소 여러 군데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사이트들이 만들어지면서 지역 정보를 갖고 가공한 사이트들인데,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이 쓰는 어플들은 여기가 제일 많을 거예요. 혹시 집방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혹시 당근마켓은 아시죠? 최근에 당근에서 집 거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대요. 우리가 할 일을 당근에서 이제 해버리니까 우리 물건들 다 뺏기고 있는 건 알죠. 요즘 중개사무소들도 당근에다가 다 올린다고 하시더라고. 솔직히 직거래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있겠지만, 여기 얘네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우리 먹거리를 빼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임대택 관리에서 이쪽이가 있어요. 원래 여기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랑 여기랑 양분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게, 대한민국의 그 슈퍼들 구멍가게 다 없어지면서 들어선 게 지금 현재 CU, GS25, 세븐일레븐 여러 가지 있죠. 이마트 24까지 다 더했을 때 35,000개에서 4,000개 사이 정도 되거든요. 중개사무소는 현재 몇 개요? 중개사무소 개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11만 개라고 했었거든요. 11만 1,080개였었어요. 근데 지금 좀 줄었어요. 다 줄었어요.
뚫어가지고 105,792개. 6월달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보다 좀 많이 줄었죠. 여지껏 한 번도 줄었다고 얘기했던 적이 없고 올해 처음 줄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여기 시장 들어와서 계속 늘었었어요. 근데 줄은 해는 올해 작년인데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현황을 올해 그 자료를 보니까 협회에서 나온 거예요. 개업 건수가 상반기는 7,000건, 그리고 폐업 건수는 9,000건. 예전에 거의 개업이 폐업이 2배였었어요. 그러니까 5,000개가 폐업하면 10,000개가 늘어났었는데 지금 오히려 개업 숫자가 더 줄었고 폐업이 더 많아졌고요. 월별로 개업했을 때 또 평균적으로 봤을 때 1,200개 정도가 여기 6월달에 늘었고 폐업 1,100개 정도 됐는데 이 원인이 뭐냐? 거래가 없었어요. 거래가 없으니까 일단 문을 열었는데 내가 할 일이 없어. 진짜 부꿈을 안고 내가 거의 한 4년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는데 막상 문 열어가지고 지금 앉아보니까 아무도 거래를 안 하니까 가격 떨어지고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나 다른 거 해야겠다 해서 폐업하고 딴 거 하려고 넘어가시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신규 개업 자체가 줄어들고 기존에 있던 사무소가 업종을 변경하면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런데 이게 2013년도부터 기점으로 해서 이게 공인중개사무소가 늘어난 숫자거든요. 이렇게 해서 8만 개에서 늘어가지고 쭉 오다가 11만 개까지 가서 현재 최고조가 11만 9천 개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10만 개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여기 떨어진 이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데가 당연히 경기도겠죠. 경기도가 땅이 또 크니까 서울 같은 경우 2만 6천 개고 경기도가 3만 2천 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역시인 인천하고 그다음에 어딨어요? 대구, 광주 이런 광역시 쪽이 좀 많은 편이에요. 중개 현황 중에서 한 사람의 공인중개사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건드릴 수 있냐, 즉 지역별로 내가 할 수 있는 활동 범위가 제일 큰 범위가 강원도 동해시랍니다. 강원도 동해시. 2등이 전북 정읍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강원도 동해에서 중개업을 하면 이 정도의 바운더리에 내가 캐파를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동해로 가야지. 동해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요거는 인구가 적고 중개사무소가 적다 보니까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크다는 뜻인데 여기 오른쪽 거는요. 인구수 대비했을 때 치열한 지역이 어디냐? 서울 강남구가 1등인데 지역 범위는 작은데 중개사무소는 엄청 많아서 먹을 수 있는 캠프가 제일 적은 거예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내가 중개사무소를 개업한다 그러면 좀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대신에 금액이 비싸니까 계약을 덜 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의 강남, 서울의 중구 여기 그리고 대구 중구 전부 다 중심부들은 아직까지 중개사무소가 많이 몰려있다. 근데 요즘에 왜 중개업이 이렇게 어렵냐? 일단 중개사무소가 아까 8만 개에서 11만 개니까 3만 개 이상이 늘었잖아요. 일단 너무 많이 중개사가 늘었다. 한 해에 중개사가 몇 명씩 나오는지는 아시죠? 작년에 2만 명 정도 나왔어요. 재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39만 명이 봤거든요. 올해 몇 명이 응시했을 것 같아요? 재작년에 39만 명이니까 수능을 42만 명이 봐요. 수능 다음으로 많이 보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이었는데 지금 올해 접수된 거 보니까 15만 명이었어요. 절반 이상이 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평생 회원이라고 해서 되는 허수가 30% 정도 있다고 봤을 때 12만 명 정도가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12만 명 중에서 10%가 합격자가 나올 거니까 대략 12,000명의 합격자가 나올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나와서 개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에 있던 사람도 폐업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또 그들이 나오게 돼서 또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쟁은 치열할 게 뻔한 거고요. 그리고 이 중개회사에 있는 그 지역, 로컬 지역에 있는 그 동네 부동산은 경기에 너무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래 계약이 지난달에 10건이었는데 2달 동안 한 건도 없어. 그럼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월세는 매달 200, 300 나가는데 한 개도 못했다. 그럼 이분들이 하는 지역적 범위 내에 있는 물건들이 거래가 없어져 버리면 많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혹시 나는 그거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 전문직이 뭔지 아세요?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 전문직 변호사예요. 안 웃겨? 변호사가 제일 사기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왜? 변호사는 자기를 속이진 않겠지라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데 그럼
부동산이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는 투자를 안 해요. 왜? 투자를 잘 모르는 거야. 중개업을 하면서 자기가 집을 언제 팔아야 될지 몰라서 물어보는 분도 되게 많아. 결론은 뭐냐면 내가 하는 밥벌이를 내가 제일 잘하는데 내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중개업만 하시는 분들은 중개업만 하려고 하지 자기가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자를 못하는 거고 남들 다 돈 벌어주기 바빴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되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 자료들이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현재 시세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라 그냥 옛날에 내가 이거 5억 주 한 건데 지금 7억 정도 할 거야 어떤 근거 없이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화된 시장에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기업형 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업체들하고도 같이 MOU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리치고 쪽하고 다른 업체들하고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 자체가 플랫폼도 만들고 있어요. 현재 리치고랑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은 중개 물건들을 최근에 볼 때 내가 네이버에만 광고를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루트로 들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예전에는 물건을 살 때 당근이라는 사이트는 없었고, 그죠? 사이트가 없었잖아요. 리치고, 부동산 플래닛, 디스코 이런 거 없을 때에는 무조건 네이버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앱이 옛날에는 직방 또는 호갱 노노였는데 최근에는 리치고로 많이 넘어갔어요. 협업해서 저희 중개 사무소들이거든요. 제가 이분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거였어요. 지역적으로 막 범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들 딱 보면 우리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매물수가 많은 분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결론은 매물이에요. 매물인데 그럼 매물 확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광고를 네이버에만 올리고 있냐, 돈 안 드는 광고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돈 안 드는 광고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유튜브도 있고 SNS도 있고 한데 저희는 무조건 시간이 나면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강남에서 회식을 하고 가는데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운전 사장님이 앉아서 딱 하는 말이 고상철 선생님 아니십니까? 이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재작년에 자격증 메가랜드에서 따서 지금 현재 강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대리운전 하세요 하니까 거래가 너무 없어서 월세는 내야 되기 때문에 밤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되게 많았었어요. 내가 여기서 1번부터 12번까지 내가 지금 현재 개업을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죽어버렸을 때 어디 다른 데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실력을 키웠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항상 그 하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좀 늘려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어떤 정보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배우실 때가 왔다. 저희 파트너스 분들하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뭐냐면 실력을 키워야지 브리핑도 잘할 거고 능력이 생길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과정을 했었는데 제가 10주 동안 밤에 우리가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그 화요일날 밤에 스타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타디 하면서 느낀 건데 맨 처음에 84명인가가 시작을 했어요. 총 84명이 10시 반에 그 화상으로 들어와서 스타디를 시작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6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녁에 힘들면 못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50분 정도가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끝까지 남아있던 분들이 전부 다 매출이 다 높으신 분들이었어요. 이유가 있구나 이게.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제가 또 느낀 거는 앞으로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건데 블로그라는 걸 안 하다가 제가 막 쓰자고 해가지고 막 올리라고 해서 올렸거든요. 하면서 글이 많아지니까 검색하면 저것만 나와요. 토지 치면 미스터홈즈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거는 공짜로 쓸 수 있는 광고는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세무사예요. 현재 우리 역삼역 센터 대표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들어왔는데 저는 세무 관련된 걸 잘 몰라요. 공법 관련된 걸 잘 알지 몰라도. 근데 잘하는 친구 하나가 들어오니까 든든한 거예요. 궁금하면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그래서 최근에 특강을 한번 했거든요. 중개사무소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줬는데 사무소 절세 전략 이런 것들은 어디서 못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실력도 좀 키우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스터홈즈라는 거는 한 개의 단일 브랜드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는 건데 제가 이 많은 과정들을 해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먹거리가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다. 내가 매출을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들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개사무소를 하고 있지만 큰 물건에 대해서 건드려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100억짜리 빌딩을 중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의 개발 물건의 토지를 중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한 10년 차분들도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지역마다 임대주택을 100실 정도 되는 거 한 개씩을 만들어서 100개 부동산이 한 개씩 하시면 총 1만 원 정도의 임대주택이 건설이 될 건데 저희는 중개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홈즈 자체가 토지 매입부터 개발해서 임대관리해서 엑시트까지 가는 과정을 순환 구조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우리 중개 파트 영역에 있는 건데 미스터 홈즈 그러면은 전부 다 중개사무소만 알고 계시고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럼 저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냐 회사가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실 건데 저는 요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놈이 공룡이었었는데 공룡이라는 놈은 지금 현재 시대에는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진화론 창시자 다윈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류가 아직까지 살아남아있는 전체 종 중에 수만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딱 두 개의 종류만 살아남았대요. 하나가 개미, 하나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은 거냐 추위에 견딜 수 있는 머리를 갖고 있고 더우면 벗으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능도 있었고 변화에 적응을 해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남은 거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변화되는 시점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옛날에는 슈퍼에서는요 아이스크림 사기 위해서 갔고 두부 사기 위해서 갔던 거기에서 지금은 편의점으로 바뀌었고 편의점으로 바뀌고 나서 편의점에서도 오피스텔 파는 거 아시죠? 오피스텔 분양하는 걸 팔더라고. 편의점에서도 부동산을 팔기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는 뭘 팔아야 돼? 자기를 뺏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 디벨로퍼 분야가 많이 뜨는데 요즘에 중개업 하시는 분들 보면 기존에 재생사업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옛날에는 중개하는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이 건물이 오래돼서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대규모의 재개발 재건축이 없어졌기 때문에 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제일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될 게 디벨로퍼예요. 현재 물건을 보고 이 물건이 어떻게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수익률 분석부터 해줘야 될 시점으로 넘어왔는데 옛날 20년 전에 그냥 누가 의뢰 오면은 중개 계약서 써주는 그런 중개사무소는 없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변화에 빨리 적응하셔서 넘어가셔야 된다. 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맞추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